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해진 앵커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3대 지수 지난달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각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혼조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각국의 경제 재개 상황과 고용 등의 주요 경제 지표,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주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주말부터 일부 소매 업종에 대해서 영업 재개를 실시할 예정이고 뉴욕주도 제조업과 건설 등을 다음 주 중 재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 중심지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경제를 재개하지 않는 것 역시 자살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요인으로 사람들 스스로를 해치게 할 것이라며 경제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붕세 조치가 다시 강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제 재개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장정보업체 ADP는 지난 4월 한 달간 민간 부문 고용이 2,023만 6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보다 감소폭이 750배가량 확대된 것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성적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날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개장 직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에 2억 9,4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오는 2분기에는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당사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상승 출발한 3대 지수. 먼저 다우지수를 보시면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91% 떨어져 23,664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전거래일 종가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장 마감쯤에 더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0.9%대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0.5% 상승에 8,854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0.7%대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2,84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반에 다우지수와 같이 크게 하락을 했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결국 막판에 낙폭을 더욱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혼조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도 비교적 혼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위험 자산 혹은 안전 자산 이런 뚜렷한 심리가 나타나지 않고 위험 자산도 그렇고 안전 자산도 그렇고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WTI가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6% 상승하기도 했던 것이 장중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결국은 2.3%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현재 선물 시장에서 1.6%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좋았지만 이미 그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는지 원유 재고가 발표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1.6% 하락한 채 24.1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도 역시 1%대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또 경제 재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금값은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1.3% 하락하면서 1,700달러 선이 무너져서 1,687.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 금리가 좀 의미가 있었던 하루였었는데요. 10년물 국제금리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20년물 채권을 20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겠다, 이달 말까지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신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채권의 양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1980년대 이후로 20년물 국채를 발행했던 적이 없었는데요. 이달 말에 20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었겠고 거기다가 200억 달러 규모도 시장 예상보다 큰 수준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7%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금을 얘기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100 이상으로 넘어서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47% 오르면서 100.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준비해 주셨죠. 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 주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집콕러여서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 위치한 100곳의 병원에서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예비 자료를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신규 입원자의 66%가 밖에서 돌아다닌 사람들이 아닌 집에서 머물렀던 사람들, 소위 집콕러였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장소는 양로원이었는데요. 그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에 따라 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경고를 했지만 집에 머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감염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퇴직을 했거나 실직한 사람들이어서 전반적으로 입원 환자의 73%가 51세 이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뉴욕시 내 다수의 환자들이 소수 민족이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거나 히스패닉계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여태껏 코로나19 감염자들은 헬스케어, 즉 의료진이나 시 공무원과 같이 필수적으로 출근을 해야만 하는 종업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한 착각이었다면서 모든 것이 폐쇄됐고 정부 역시 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최선을 다했으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서 앞으로는 개개인들이 각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약간은 실망을 하는 거의 자포자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나왔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간 고용 지표였습니다. ADP에서 발표하는 건데 ADP가 내놓은 민간 고용, 지난 4월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이 2,023만 명이나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2002년부터 조사가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이 조사 집계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심지어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당시 최악의 기록이 83만 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초 최악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ADP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사라졌던 일자리, 이 모든 일자리의 2배 이상이 4월 한 달 동안 사라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미쓰비시 그룹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거의 대공황 수준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면서 대공황은 3년 반 만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 경기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된다는 것은 기적일 것이라면서 경기의 빠른 반등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내비쳤고요. 또 ADP에서는 이번 집계가 4월 12일까지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온전한 충격이 모두 반영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는 ADP 수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 고용부의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노동부에서는 어떤 발표를 내놓을지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육류 공급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욘드 미트와 관련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맥도날드와 손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일고 있는데 JP모건에서는 비욘드 미트가 맥도날드에 여전히 상륙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의 식물고기 메이커 비욘드 미트가 여전히 맥도날드 메뉴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상당히 좋은 분기 실적을 내놓은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JP모건의 분석가는 지난해 맥도날드가 비욘드 미트와 손잡고 캐나다 내 28개 매장에서 이 시험적인 식물성 고기버거 시험 판매에 나섰는데 맥도날드에서 이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은 이와 함께 비욘드 미트의 목표 주가를 77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최근 비욘드 미트는 중국 내 스타벅스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중국 시장에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CNBC에서도 비욘드 미트와 관련한 기사를 냈는데요. 짐 크래머가 한 말을 인용하자면 The plant-based meat movement is happening and investors better get on the bu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빨리 버스에 함께 타야 된다며 더 늦기 전에 버스에 올라타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인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더 늦기 전에 함께 합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육류 가공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고기가 부족한 사태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appalled, 즉 terrified, 뭔가 질려버린 것 같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비욘드 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줬습니다. 자, 아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기업 소식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바로 디즈니입니다. 자, 디즈니도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죠. 코로나로 인한 디즈니의 영업 손실 규모가 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음 주부터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재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디즈니 측에서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의 영업 손실 규모가 1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대부분이 전 세계적인 디즈니랜드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디즈니랜드의 새로운 CEO인 밥 차펙은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5월 11일부터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재개장은 분명히 반길 만한 일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던 평가인데요.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아닌 아시아나 아니면 미국 혹은 프랑스 이런 다른 여타 지역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아직까지 재개장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경우에도 다시 문을 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전체 수용 인원의 30%만 받아라. 이렇게 하면 한 2만 4천 명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는 2분기가 1분기에 비해서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연간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차츰 재개장을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디즈니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